봅시다. 104페이지. 자, 일단 아까 마지막에 했던 거 하기 전에 일단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뭐 이런 건데, 자, 보자. 정규분포 곡선이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얘랑 똑같이 이쪽에 하나 더 있어. 똑같아.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다는 건, 즉 그래프의 모양은 누구와 관련이 있겠어? 당연히 표준편차인 시그마와 관련이 있다. 다음, 이 그래프의 위치는 평균값인 m과 관련이 있겠지. 자, 그런 입장에서 이 얘를 보면, 이 두 개를 보면 그래프가 똑같이 생겨서 모양이 같아. 그러므로 얘네 둘은 표준 편차는 같을 거야. 그거를 원투라고 할게. 자, 얘네 둘은 같을 거야. 대신에 위치가 다르잖아? 얘는 정중앙이 여기 있지. 얘는 정중앙이 여기 있지. 그럼 여기는 M1일 거고 여기는 M2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M1과 M2 중에 얘가 크겠지. 별일 없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하나는 이렇게 있어. 또 하나는 이렇게 있어. 정중앙은 똑같아. 자, 그러면 위치는 똑같지. 정중앙 값인 여기는 똑같으니까 M1과 M2는 똑같을 거야.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었잖아. 저번 시간에 내가 간략하게 얘기했었지. 자, 이 두 개 중에서 만약에 이 위에 올라온 애를 정규분포 N1이라고 하고 얘를 정규분포 N2라고 해서 얘가 M1, 시그마 1이라고 하고 얘를 M2, 시그마 2라고 한다면 이때 시그마끼리 비교했을 때 누가 크고 누가 작을까? 자, 시그마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삼포도의 일종, 즉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 시그마가 크다는 건 자료가 넓게 퍼져 있다는 소리. 다른 말로 하면 분별 없이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여러 가지라는 소리. 그러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더 멀리 퍼져 있는 건 누구니? 넓게 분별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험 점수가 10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막 별의별 점수 다 있는 거야. 그러면 누구겠어? 1이냐 2냐? 2지. 얘가 더 자료가 넓게 퍼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그마는 얘가 커. 괜찮을까? 얘는 이렇게 있다는 건 뭐냐면 평균에 자료들이 몰려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이 둘 다 50점이라면 얘는 굳이 말하자면 평균이 50점일 때 얘는 뭐야? 점수들이 뭐 46점, 47점, 48점, 50점, 51점, 52점 이렇게 있다는 거고 얘는 평균이 50인데 뭐 10점, 30점, 50점, 70점, 90점 이따위로 있다는 소리거든. 뭔 소리지 이해됐지 얘들아?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위치나 모양을 보고 m과 시그마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가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거야. 오케이? 됐니? 그러면 하나만.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얘랑 얘 중에 고르게 분포한 건 누구니? 자료가 확률 변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거는 1번이야, 2번이야? 고르게 분포한다. 뭘까? 1이야, 2야? 1이다. 1이 고르게 있는 거야. 자, 고르다라는 표현이 골고루가 아니야. 골고루 있다랑은 아예 반대말이야. 고르게 있다는 건 뭐냐면 오밀조밀하게 있다는 소리야.
별 차이 없다고. 고르다가 별 차이 없다라는 의미야.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오밀조밀 모여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둘 중에 누가 더 오밀조밀 모여있냐? 얘잖아. 알겠지? 고르게 분포한다는 말은 오밀조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시그마가 크다 작다? 작다라는 말이야. 얘가 작잖아. 알겠지? 다시 말하지만 고르게 분포한다라는 말이 골고루 있다라는 말이 아니야. 아예 정반대다. 골고루 있는 건 당연히 얘지. 별의별 거 다 있으니까. 알겠지? 이것만 파악하면 되겠다. 자, 104페이지 문제 보자. 자, 확률 밀도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정규분포로 저렇게 있을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 두 개의 정 가운데에 해당되는 m값은 동일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은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그 평균인, 여기서는 m이라고 쓰지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건 ex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억, 둘의 평균은 1번이 크다. 틀렸지? 둘은 같아야 돼. 다음 니은, 시그마. 지금 fx와 gx를 비교했을 때 fx가 더 위로 뻗어 있지. 그럼 뭐야? 얘가 더 뭉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그마가 작겠지. 그러니까 2번의 시그마가 더 크다? 맞아. 니은 맞는 말. 다음 디귿, 확률. 즉 여기서는 넓이. 자, 첫 번째에서 평균보다 작을 확률과 두 번째에서 평균보다 작을 확률을 비교하래. 당연히 평균은 정 가운데니까 둘 다. 얘네 둘 다 몇이야? 0.5로 같겠지. 그지? 평균의 왼쪽 영역이니까.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둘은 같아야 돼. 오케이? 자, 됐으면 밑에 1, 2번. 좀 얘기한 거 이해됐으면 뭐 어렵지 않지. 1번에 3번, 2번에 27. 1번에서 지금 F와 G를 비교했을 때 평균은 G가 크고 시그마, 표준 편차는 걔도 G가 크다. GX가 평균도 크고 표준 편차도 크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 3번인 거고. 다음 2번. 35, 정규분포 35,4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분석이 있을 때, 즉 얘는 정 가운데가 35야. 그때 43 이상일 확률과 A 이하일 확률이 똑같대. 그러면 이 그래프는 당연히 35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일 테니까 43은 정 가운데인 35로부터 8만큼 떨어져 있는 값이지. 그러니까 얘랑 넓이가 똑같으려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8만큼 떨어지면 되겠지. 정답 27.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분포를 계산하게 되는데, 문제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100, 10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다. 자, 이때 옆에 있는 표를 가지고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래. 첫 번째, 8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돼? 표준화를 거쳐서 Z에 대한 표현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바꿀 거는 80이지.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M 값으로 100, 시그마 값으로 10. 자, 아까 썼던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내가 바꿀 값을 평균으로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눈다. 간단해. 이렇게 바뀐다. 오케이? 내가 바꿀 값을 평균으로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눈다. 그러면 이게 표준화다. 그래서 표준화를 거쳤더니 Z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고, 그럼 이제 요 영역을 거기 있는 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안 해도 안 틀릴 거라면 안 그려도 되지만, 만약에 헷갈릴 여지가 있다면 뭐 이 정도 그리는 거는 별거 아니니까
표준했다면 여기가 0이겠지? 그리고 구하라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곳 여기 면적을 구하셔야. 그럼 여기는 이 표에 직접적으로 당연히 안 나와 있지. 그지? 그러면 이 표에서는 무조건 0이 기준이야. 0에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어디야? 여기지. 그럼 여기는 표에 어떻게 표현됐겠어? 0에서 2까지의 넓이로 표현됐겠지. 그럼 0에서 2까지의 넓이가 0.4772니까 여기가 0.4772라는 거고, 그럼 내가 원하는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0.5에서 빼버리면 되겠지. 왜? 이만큼이 0.5니까. 맞나? 그래서 0.5에서 0.4772를 뺀 값이 정답이다. 해서 0.0228이 되겠네. 요게 1번. 다음 2번. 이제 쉬워. 한번 익숙해지면. 자, 90부터 110까지. 자, 이제 바로 갑시다. P. 자, 90 빼고 나눠 마일 Z로 바뀌고 110 빼 나눠 1이지. 자, 이 넓이. 그럼 얘도 익숙하면 안 그려도 되는데 아니라면 그려. 여기가 0이고 구하라고 하는 거는 마일부터 1까지. 대칭이네. 그럼 한쪽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맞나? 그럼 얘는 표에 있을 거 아니. 0에서 1까지를 몇이야? 0.3413. 그러니까 얘는 0.3413의 2배가 되겠지. 그래서 0.6826이 되겠다. 요게 2번. 다음 3번. 85부터 95까지. 자, 얘도 표준화하면 85에서 100 뺀다면 10보다 나니까 마이너스 1.5. 다음 95는 100 빼서 10 나누면 마이너스 0.5. 그럼 얘도 대충 그려보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0.5까지의 넓이. 요 넓이. 그럼 얘는 표에 없을 테니까 양수 쪽에는 표가 있을 테니까 양수 쪽으로 따지면 뭐야? 0.5에서 1.5까지의 넓이. 요 넓이랑 똑같을 거야. 그럼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0에서 1.5까지 넓이에서 0에서 0.5까지 넓이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표를 이용하면 0.4332에서 0.1915를 빼면 되겠다. 그래서 0.2417이 되겠다. 오케이? 괜찮을까? 손에 익으면 되게 금방 해. 자, 밑에 3-1번 해봅시다.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 얘들아? 지금 이 소수가 뭐야? 확률이야. 일단 1번에 표준하면 이것만 하자. 1번에 표준하면 뭘로 바뀌니? 마이너스 0.5. 2번은 마이너스 1.5. 3번은 1하고 2. 4번은 마이너스 0.5랑 1.5. 맞나? 그럼 그거 가지고 표 보고 넓이만 찾으면 끝.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뭐 하던 거 똑같이 할 거거든? 자, 문제 봅시다. 정규 분포 30,2의 제곱을 따르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서 x가 k 이상 35 이하일 확률을 구했더니 0.3023이 떴대. 이때 k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자체로는 못 써먹지, 그치? 표준화하자. 자, 표준화하면 일단 가운데는 당연히 Z로 바뀔 거고, 표준화 방법 K를 30으로 뺀 다음에 2로 나누지. 그럼 여기는 계산을 못하니까 그냥 써야지 뭐.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 이쪽은 계산 되잖아. 35에서 30 빼 5를 2로 나눠 2.5네. 괜찮지? 자, 이 면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 즉 확률이 0.3023이 떴대. 자, 그럼 일단 2.5라는 기준점이 있으니까 거기 표에서
0에서 2.5까지의 면적이 몇이라고 돼 있어? 0.4938이라고 돼 있다, 맞나? 그러면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여기가 0.4938이 뜰 텐데 지금 줄어들었지? 즉 얘가 양수로서 몇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지, 맞나?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얼마큼 줄어들었나를 보면 되지. 0.4938에서 0.3023을 빼버리면 0.1915가 나오지, 맞나? 그러면 0에서 2.5까지의 넓이가 있었는데 어떤 거에 만큼 0에서 얘만큼의 넓이를 빼버렸더니 얘가 나왔다는 거고 그 넓이가 몇인 거야? 0.1915지, 맞나? 그럼 표에서 0.1915에 해당되는 그 z값이 누구야? 0.5지. 아, 끝났네. 얘가 몇이란 소리? 0.5라는 소리. 됐니? 얘가 0.5가 떠야 그래야 0에서 2.5까지의 넓이인 0.4938에서 0에서 0.5까지 넓이인 0.1915를 빼서 0.3023이 나온 거지. 됐네? 그럼 얘가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하면 끝나겠다. 그래서 2분의 k-32 0.5 2분의 1이다. 그러므로 k값은 31이겠네. 자, 됐으면 밑에 4-2번. 그럼 결국에는 이거 그냥 머리 굴리면 되지. 어떻게 돼야 0.0668이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일단 6을 표준하겠지? 그럼 6을 표준하면 6-m을 6으로 나눈 값이지. 그러면 얘가 무슨 값이어야 얘보다 6, 지금 애초에 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뀔 일이 없잖니? 그러면 6보다 작은 범위, 즉 어떤 값의 왼쪽 범위가 0.068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면 수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 살짝만 그려. 그러면 얘가 표준하기 전에도 어떤 값이 6이라는 애가 있을 텐데 그거의 왼쪽 넓이가 0.0668이 나오는가 당연히 이쯤에 있겠지. 그래야 여기 넓이가 그 쥐꼬리에 맞는 확률이 나올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이쪽의 넓이가 이렇게 생각해봐. 0.0668이 나왔다는 건 여기 넓이가 0.4332라는 소리지. 이만큼이 0.5 떠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어디까지의 넓이가 0.4332냐라는 거고 1.5까지네. 근데 1.5는 여기 있겠지. 근데 얘는 음수 쪽으로 가야 되잖아. 아, 얘가 표준을 x로 봤을 때 6이었던 애가 z로 봤을 때 몇이 떠야 돼? 마이너스 1.5가 떠야 돼. 이렇게 하면 계산 끝나지. 됐을까? 자, 다음 107페이지. 자, 이제 뭐 활용이라고 하면 활용인 거고, 물론 실생활에서 이런 계산을 하는 미친 사람은 없겠지만 봅시다. 자, 입사시험에서 5,000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걔네들의 평균은 345점이고 표준 편차는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그러면 일단 전체 5,000명이 있었고 이건 이따 나중에 생각을 하자고. 걔네들의 시험 점수가 345, 10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시험 점수가. 자, 이럴 때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흐름에 답하시오. 1번, 점수가 350점 이상 375점인 사람은 전체의 몇 프로냐? 즉 확률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1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확률은 350 이상 375 이하일 확률 구하시오라는 거지. 1번에서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표준하겠지. 표준합시다. 350을 45로 빼면 5, 5를 10으로 나누니까 2분의 1, 0.5. 아이고.
다음 375, 345 빼면 30, 10으로 나누니까 3. 요 면적 구하면 그게 곧 확률이겠다. 자, 그러면 면적 구하면 이거 0에서 3까지의 넓이에서 0에서 0.5까지의 넓이 빼버리면 되지. 그럼 0에서 3까지의 넓이 0.4987에서 0.5까지의 넓이 0.1915를 빼면 되겠다. 그럼 빼버리면 0.3072가 나오는데, 그러면 즉 뭐야? 이 점수가 나올 확률, 이 사이의 점수가 올 확률이 0.3072라는 거지, 맞니? 됐지? 근데 지금 퍼센트로 물어봤잖아? 백분율 물어봤지, 얘들아. 소수에서 0.12야. 그러면 몇 퍼센트야? 12%잖아. 백분율이니까 100 곱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뭐겠다? 30.72%겠다. 요게 1번 정답. 됐을까? 자, 다음 2번. 점수가 365점인 지원자는 몇 명이냐? 라고 했어. 그러면 자, 일단 원래 하던 대로 가자. 365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자. 365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면 당연히 표준화겠지. 몇이냐? 2네. 자, 그러면 2 이상일 확률이니까 2까지의 확률이 0.4772네. 그러면 얘는 0.5에서 0.4772를 빼면 되지. 그러면 0.0228이 되겠네. 괜찮을까?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석해보자. 이 정규 분포 내에서 이 점수 안에 들어갈 확률이 이만큼인 거지. 맞니?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명이 있다면, 지원자가 한 명이 있다면 걔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지. 맞니? 근데 지금 몇 명 있어? 5,000명 있잖아. 한 명당 확률이 이거니까 5,000명으로 따지면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지. 마지막에. 어디서 이해돼, 얘들아? 한 명당 갖는 확률이 이거니까 5,000명 있으니까 곱하면 되잖아.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곱하면 5,000명 중에 0.028에 해당되는 사람의 명수가 나오겠지. 됐을까?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 114명. 이렇게 되겠다. 지금 요거 매 5,000 곱한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운전면허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40%라고 쳐. 합격 확률이 40%야? 100명이 시험 봤어. 몇 명 붙니? 40명 붙잖아. 그러면 40%가 소수라면 뭐야? 0.4지. 왜 40명 나오는 거야? 곱하니까. 오케이? 자, 밑에 5-2번. 답 나오니? 1번 24.17%, 2번 8,413명. 안 되는 사람 혹시? 다 돼? 자, 됐으면 넘겨서 정규분포 마지막. 자, 문제 봅시다.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할 거야. 자, 입학 정원이 484명이래. 근데 지원자는 2,000명이야. 이거 들어가기 빡셀 것 같냐, 쉬울 것 같냐, 얘들아? 니네가 생각하기에 어때? 이 정도야. 2로 나눠보면 대충 감오지, 얘들아. 1,000명 중에 240명 들어가는 거잖아. 맞나? 이거 빡센 거 같냐, 안 빡센 거 같냐? 어때? 빡세? 별로 안 빡세지?
별로 안 빡센 거야. 니네 수시 보면 한 이 정도는 될 거다. 좀 좋은 곳이나 좀 빡센데 한다면 이런 거는 애들 장난이지. 귀여운 정도. 자, 여튼 그렇대.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야 얘들아? 2000명 중에 1등부터 484등까지는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되지? 자, 이 상태에서 시험 점수는 350,70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이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즉, 애들 시험 점수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2000명 중에 484등이 되려면 대충 몇 점 정도 받아야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몇 점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미지수로 둘 거고, 자, 그럼 일단 요거 계산 좀 해보자. 2000명 중에 484등이 확률적으로 0점 몇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2로 먼저 나눌게. 1000분의 242니까 즉 0.242야. 즉 전체를 1로 봤을 때 확률, 정규분포, 넓이 뭐가 됐든 그 0.242 안에 들어가야 돼. 맞나? 그래야 484등 안에 들어가겠지. 이 얘기야. 자, 그럼 갑시다.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어떤 x라는 확률 변수가 뭐 k라고 할까?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는지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지? 몇 점 이상, 이 k가 몇 점이야? 몇 점 이상 받아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가 알고 싶은 거다. 그지? 나 지금 k가 알고 싶은 거야. 자, 표준화할게. k-350을 70으로 나누면 되지. 자, 애가 표준화했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0.242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표준정규 분포에서 뭐 여기가 딱 정중앙으로 여기가 0.5일 테니까 0.242는 뭐 이쯤에 있겠지. 아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z값이 있을 거고, 여기 당연히 시험 점수가 뭐 어디 이상이어야 합격인 거니까 요 면적이 0.242란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요 빗금치 부분 안에 들어야 합격인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0.242라는 건 당연히 여기가 몇이란 얘기? 0.258이란 얘기지. 맞나?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그럼 이제 표를 보는 거지. 0.258이 어딨나? 0.7이네. 얘가 0.7이야. 얘가 0.7이어야 돼. 즉 누가? 얘가 0.7이 떠야 딱 이렇게 나와서 세팅이 끝난다는 얘기야. 이랬을까? 그래서 70분의 k-350이 0.7, 10분의 7이어야 돼. 그러면 얘가 70분의 49라는 얘기고, 즉 k-350이 49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k는 399가 되겠네. 즉 이 문제는 여기서 350,70의 제곱의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애에서 최소한 399점 정도는 나와야 0.242 안에 들어가서 합격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399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귀찮다고 여기지 말고 조금만 그려보면 생각보다 금방 나와. 이걸 그냥 머릿속에서 굴려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자, 밑에 1번 해보자. 얘들아, 나오니 정답? 6-1번의 정답 209점. 아니 당연히 나오냐 다들? 자, 다음 페이지. 야, 이거 한 장밖에 없어. 10분이면 끝나. 그게 낫잖아. 쉬고 싶은데 알 것 같은데. 자,
늘어지니까 그래. 그냥 할 때 끝내자. 자, 109페이지 보면 이제 내가 아까 말한 마지막이야.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할 수 있어. 그럼 뭔 소리냐?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는 애초에 태생적으로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는 애들이긴 해요. 왜?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고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얘네들은 연결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 얘기지. 우리 앞에서도 했었는데 얘들아, 이항분포는 이산이니까 굳이 말하자면 점으로 존재하지. 맞아?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4일 때 확률, 5일 때 확률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1부터 5까지의 확률의 그래프가 이따위로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맞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건 뭐겠어? 이 점이 졸라 많다는 거지.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그럼 이 점이 무수히 많은, 꽤나 많다면, 무수히라는 말 취소, 꽤나 많다면 이걸 그냥 직선이겠네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산 확률 변수인 이항분포에서 얘들아, 이항분포에서 뭐가? BMP잖아. 이때 N이 뭐야? 횟수지. 이 횟수가 꽤나 많다면, 꽤나 많아서 이걸 이루는 점들이 꽤나 많다면 이거 그냥 선으로 취급해서 해도 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항분포 BMP가 정규분포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 쓰면 돼, 얘들아? 평균. 여기 뭐 쓰면 돼? 루트 MPQ의 제곱. 이러면 되잖아. 이해됐어?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애매모호한 표현이 나왔잖아. 뭐야? n이 꽤나 크다면 바꿀 수 있다잖아. 그럼 그 꽤나 크다의 기준이 없잖아. 그지? 그럼 너희가 실제로 문제 풀 땐 어떻게 푸냐? 그것만 알아보면 돼.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넘겨보면 언제 바꾸는지가 나와 있어. 문제 보자. 자, 110페이지 보자. 지금 할 거는 최종적으로 이항분포에서 상황적으로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면 정규분포로 바꿔서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인데 언제 바꾸냐? 자, 문제 봐봐.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뭐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거 됐잖아. 그지? 그리고 그때마다 뭐 확률 구할 수도 있겠지. 얘들아, 복습 한번 합시다. 자, 이 상태야. 이거 10 불러봐. 인성아. 거기 본다 안 써있어. 권유리 불러. 그렇지. 이건 거지. 다시 말하지만 이항분포도 결국에 태생은 뭐야? 이산이기 때문에 이산에서 우리가 맨날 표에다가 다 채웠잖아. 그거의 일부분 발췌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야? 100번 중에 100번 할 건데 한 번당 확률이 5분의 1의 독립시행 확률인 거지. 그러니까 그때 원래대로 하면 이게 이항분포가 아니라면 이게 0부터 100까지 있는 거지. 그리고 0에서 100까지 확률이 다 쭈루루룩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짓거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럼 여기 안에 30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여기 확률은 뭐겠어? 당연히 이거겠지. 100번 중에 30번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치?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자, 근데 지금 하는 거랑은 딱히 상관은 없고. 자, 여튼 간에 이항분포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MP, MPQ, 루트 MPQ 이런 거 해갖고 막 문제 풀고 이러잖아. 근데 지금 문제를 다시 보면 얘들아 위화감이 하나 느껴져야 돼. 이항분포인데 이게 왜 있지? 오케이? 얘들아? 이항분포인데 이 표는 우리가 언제 썼던 거야? 정규분포 할 때 썼잖아.
이거 알아보면 된다고. 이항분포로 시작했는데 또는 독립시행인데 이 표를 줬어. 그럼 뭐 하란 얘기야? 얘를 얘로 바꾸란 얘기야. 이 표 괜히 준 거 아니잖아. 알아보면 된다고. 니네가 그 적당히를 너희가 생성할 이유가 없어. 알겠지? 문제에서 얘가 왜 줬어? 이거는데 바꾸란 얘기지. 그럼 바꾸면 되는 거야 그때. 알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자, 문제 풉시다. 자, 그러면 일단 정규분포로 바꾸라고 판 깔아줬으니까 바꿉시다. 자, 바로 갈까? 정규분포로 바꿀게. 여기 몇 쓰냐? 20. 여기에는 16. 4의 제곱. 괜찮아?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야. 바꿨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꿨어. 왜? 이 표가 있으니까. 이거 안 줄 수는 없잖아, 얘들아. 이거 외워서 할 수는 없잖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는 너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될 일이지. 자, 1번. 요거 구하래. 갑시다. 30, 10, 4분의 10, 2.5. 그럼 2.5 이상일 확률이니까 0.5에서 2.5까지의 넓이 빼면 되지? 2.5까지의 넓이가 0.4938이니까 빼면 0.0062 이렇게 되겠네. 요게 1번. 다음 2번. 18, 26. 이건 이제 별일 없지 얘들아? 18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 26, 6, 4분의 6, 2분의 3, 1.5. 그러면 얘는 0.5까지 넓이에서 1.5까지 넓이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0.5까지 넓이 0.1915에다가 0.4332 더하면 되겠네. 뭐 더하면 0.6247이다. 괜찮지 얘들아? 별일 없을 거야 이거. 그치? 이 표가 뭐예요? 각각의 확률 변수당 이산의 기준으로 각각의 확률 변수당 확률을 구한 거를 표로 만든 거야. 그 각각의 확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뭐 이런 거지. 그러면 이 말에서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주사위를 5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일단 기준으로 삼아. 그러면 1의 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가능하겠지. 이게 확률 변수 x야. 지금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고 확률 변수를 대문자 x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이 0, 1, 2, 3, 4, 5잖아. 주사위 5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횟수니까. 이해됨? 그러면 그것마다 각각의 확률이 존재하겠지. 주사위 5번 던져서 1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있을 거고, 한 번 나올 확률이 있을 거고, 2번 나올 확률, 3번, 4번, 5번 나올 확률이 있겠지. 그거를 각각의 확률 변수 밑에다가 px라고 써서 확률을 쓰겠지. 그게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야.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위아래를 곱한 값들을 다 더한 게 평균인 거고. 그게 평균이야. 그 곱해서 다 더한 게. 그리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를 제곱해서 확률이랑 곱한 다음에 그거를 평균의 제곱에서 빼버리면 그게 분산인 거고. 너 수업 시간에 진짜 집중 안 할래? 집중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얘들아 답 나왔니? 0.7745 이거 시작이 뭐야? B 169,13분의 4 맞나? 그렇게 해서 표를 보고 이거 정규분포로 바꿔야겠구나 해서 정규분포로 바꾸면 뭐니? N 52,6의 제곱. 오케이. 그래서 이거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니? Z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오케이? 요거 나왔으면 됐다. 자, 다음 2번. 옆에 거 보자. 그럼 그 다음 걸 보면 얘들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실생활에 쓸 일은 없겠지. 봅시다. 동전을 64번 던질 때 앞면이 30번 이상 36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할 건데, 얘들아 이거 원래대로 하면 그냥 구하면 되지. 맞나? 봐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거래를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얘가 동전 던지기니까 당연히 독립시행에서 64,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니.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30번 이상 36번 이하로 나올 확률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을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한다면 64시 30, 2분의 1 30승, 2분의 1 34승 더하기 64시 31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64시 32 이렇게 해서 30번 이상 36번이니까 마지막에 64시 36까지 더하면 답은 나오겠지. 맞나?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겠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걸 이용하면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바꿉시다. 정규분포로. 자, 정규분포 여기 몇 쓰냐? 32 쓰겠고, 여기 16 들어오니까 4의 제곱 쓰겠지. 이 이항분포가 이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파악이 됐다면 이거 쓰는 거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30 이상 36 이하일 확률.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0.5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표를 보고 0.5까지 넓이에서 1까지 넓이를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더해주면 정답 그냥 가볍게 나오겠네. 0.5328이 나오더라. 끝. 자, 됐으면 밑에 8-1번. 1번.